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투자 전략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순탄했었는데 순탄하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관련돼서 악재들이 시장에 작용을 하는 분위기죠. 그동안 이제 지역사회 확산 관련된 공포들이 없었는데 이번 주 들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이루어졌고 이런 분위기들이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상황. 뉴욕 증시며 중국 증시며 다들 잘 나갔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좀 안 좋았다.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환율 위안화가 위안화에 대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니까 특히 원화 화폐에 대해서 또 더 강한 달러화의 흐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은 되지 않았을까. 코로나 관련돼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뭐 50 대표적인 어제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50이 급등을 했었죠. 마스크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종목들 흐름이 먼저 있었던 것 같고 50 대신에 고점 이후에 밀렸지만은 아주 안타깝지만 첫 사망자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이 알코올과 관련된 소독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어요. 창해 에탄올이며 한국 알콜 뭐 이런 종목들. 이제 중국 주식 시장은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서 오히려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또 뉴욕 증시 나스닥이 분위기 보시면은 뭐 계속 오릅니다. 중국 주식 시장도 보시면은 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어요. 이미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들은 이미 코로나19에 대해서 일시적인 거라는 해석을 했다는 거죠. 결국엔 해결될 거라는 거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해서 좀 더 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이 코로나보다 경기 부양이 더 큰 거예요.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주변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일단 한국에 들어가 있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 공장 가동과 관련돼서도 실제로 중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서 많이 경기가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고 무역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지금 코로나가 또 터진 상태죠. 경기가 최악의 수준까지 갔다가 이건 충격을 한 번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장했을 때 급락을 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거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들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 어차피 중국 경기가 그 정도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이 당연히 미달이었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은 오히려 120%, 150%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시에도 매우 긍정적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만약에 공장 가동이 그렇게 다시 안정화돼서 120%, 150% 돌아갈 때 과거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미 끝나고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다이내믹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점수가
부여된다는 거죠. 이게 모멘텀. 시장이 바닥을 만들 때는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을 거고 그만큼의 매력도를 가졌는데, 문제는 누가 선뜻 나서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해주게 만드는 신호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주식시장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선점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작전을 짰을 가능성도 있고요. 음모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더 안정이 되는 대로 중국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해 나오는 것도 고무적이고요. 그럼 국내 주식시장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국내 주식시장도. 사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번에 오히려 안정을 더 빨리 찾았다고 봐야지 될 거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지금 추세 내에서 며칠 이번에 국내 상황 때문에 흔들린 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자, 이 긴 추세를 한번 보자고요. 이 큰 추세를 봤을 때 이 내에서의 변동은 자유예요, 자유. 여기서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 호재가 있어서 치고받고 랜덤워크라는 거죠. 그 시세 판단 못해요. 우리는 큰 추세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큰 추세는 이번에 흐름이 끝난 이후에는 한 단계 상승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동태적인 경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태적 경로죠. 이거는 정태적 경로지만 우리 미적분 배웠죠.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정태적 경로를 벗어난 동태적인 경로, 상승 추세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빨라지고, 그 빨라지는 속도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다시 속도는 느려지고,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의 상승 추세 속도 이후에 빨라지는 상승 추세 속도는 기울기가 달라지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쉬었다가 다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치고받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금 더 재미있는 시장 상황과 투자 수익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 주식시장 이번에 개별적 이유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심리 악화로 조정이다,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우리가 계속 시장을 봐야지 되는지, 이거는 최근 들어서 최근에 추세 전환한 이후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을 꼭 보세요. 오늘 강한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쭉 보시면은 펀더멘털이 괜찮을 종목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던 종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알짜배기 종목들은 오늘 쉬어갔다는 거예요. 보유하신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다고 나쁜 종목으로 볼 게 아니고, 오히려 보유한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는데 펀더멘털이 좋다면 좀 더 빠져라, 좀 더 빠져라, 더 좀 사게, 그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또 국내 내적인 상황들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아직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주식 시장의 오늘의 움직임처럼 시작한 어떤 것도 없다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 주식 시장이 뭔가 보여지고 두각을 보이고 부각되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상승 추세 속도가 더 한 단계 더 빨라지는 시기가 올 거죠. 그러면 사실 국내 주식시장의 장점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우 좋은 수익들을 주고, 쉬운 거 한 가지가 가는 펀더멘탈 되는 우량 종목들을 그냥 빠질 때마다 계속 사고, 파동 고점에서도 안 팔고 그냥 계속 주식 모아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는 거야. 이런 시기에는 물론 삼성전자 좋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만 좋은 건 아니에요. 당장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꺼진 거라고 볼 어떤 근거도 없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 그렇지만 상승률로 따지자고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로 따졌을 때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우량주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부터 5G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연초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첨단 기술력이에요.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저평가된 종목이면 더 좋을 거고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회사면 더욱 좋을 거고요.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계속 뭔가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이 부분에서 R&D 역량이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일 거고, 정부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할 거고,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R&D가 중점이 될 겁니다.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은 아주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첨단 기술력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부터 설계, 반도체의 칩셋을 설계를 한다는 것부터, 어떤 주행과 관련된 뭔가의 솔루션들, 아니면은 기타 생체 인식과 관련된 어떤 첨단 솔루션, 그 밖에 광학 장치, 센서 장치, 기타 등등 고부가 가치에 대한 원천 기술을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자, 우리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이,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일예로 이제 최근에 유료 골든클럽에서 공격형, 혼합 공격형 그쪽 계열에서 추천이 이루어져서 수익이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게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되는 걸 한번 보시고 올해 예상되는 부분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들, 실제로 매출이 작년에 6천억 했으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뒤로 9천억, 1조 5천억 이런 매출이 잡히느냐? 에코프로 BM이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 SDI하고 합자법인 설립,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의 대량 수주 계약.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작은 회사라도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회사들을 계속 좀 발굴하고 찾은다면 시장 수익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코너 통해서 또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올려드리니까는 좀 열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종목들 추천드린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죠. 짧게 뭐 2, 30% 수익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길게 100% 수익률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류의 종목들이 많이 있고,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도 이렇게 놓고 보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또. 자, 그런데 그렇다고 비싸냐? 그거는 따져봐야지 돼요. 캠트로닉스는 자동차 전장 사업부터 카메라, 뭐 모듈이라든지 센서 부분들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뭐 볼보라든지 GM 뿐만 아니고 국내 현대차, 쌍용차, 삼성전자, 이런 데가 주 매출처죠. 이게 매출처가 어디에 한 군데 좀 집중돼 있거나 그러면 그것도 리스크인데, 분산돼 있다는 점은 좀 안정적으로 봐야지 될 거고. 캠트로닉스 실적을 보시면 17년도에 2,900억, 게다가 적자. 그런데 18년도에 다들 어려운 상태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매출도 크게 늘어납니다. 19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거는 이것보다도 커요. 그럼 올해 예상되는 EPS는 2,200원 수준. 그러면 현재 주가가 18,000원이면 8배, 9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올해 실적 기대치 비해서 PER 10배 미만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더 가요. PER 20배, 뭐 적게는 15배, 16배 가는 종목들. 자, 제가 이 코너에서 강조드리는 종목 발굴 비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많이